원래 주말에 찍겠다고 막 하다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한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다 수업 됐으니까. 자, 지질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한 이래로부터 현재까지다. 지금도 지질시대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시간 순으로 하면은 신생대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을 띌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화석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숫자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는데 쌤이 39인 거 믿든지 말든지긴 하는데 다들 너무 막 그렇게 궁금해 하길래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화석은 침식과 풍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옛날 거는 남아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화석의 조건부터 보는 게 먼저였죠. 개체수가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했고 찌부되지 않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했고 탄소 들어가지 않게 빨리 묻혀야 한다고 했고 화석과 작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웬만한 모의고사나 내신도 이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 잘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화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상과 표준. 시상은 바탕을 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성 환경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표준은 원래대로 생선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이 반대로 작용하는 거 우리 탕후루 얘기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얘기했었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시상은 조개 빼고 보통 산호와 고사리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표준 화석은 여러 가지 있는 거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산호부터 얘기를 하자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환경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지가 아니라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 거는 안 나오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있고 성칸브리아 시대 때 이런 생물들도 있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시고 고생대부터 찐으로 이제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요 우선은 삼엽충이 많아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머리, 가슴, 꼬리의 공벌레 스타일로 삼엽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조개의 이제 선조들인 완종류, 두종류 같은 아이들도 이제 고생대 때 번성을 했다. 그쵸? 그리고 방추충, 단추 닮았다 해서 방추충, 아메바 같은 그냥 유공충이다. 그냥 뭐 벌레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생긴 갑주어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갑옷을 입은 것 같다. 어류의 시대다라고 했는데 무척추에서 척추로 들어오게 되는 때고 바다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도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어류의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대봉기라고도 하는데 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갑주어가 이제 바닷속에 이제 살 공간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다에는 필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해파리의 선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붓필자 쓴다 했었습니다. 왜? 이 화석은 낙서장 같이 막 휘갈져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인지 중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고생대쯤일 것이다. 학자마다 연구 결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때 이제 육상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징그럽지만은 큰 공충들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왜 큰 공충이 만들어져요? 산소 농도가 증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21%지만 이때 3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생물과 비슷한 애들처럼 크기가 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 산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곤충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큰 곤충들과 안 사는 것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메가네우라처럼 잠자리 선조들도 있었고 아르트로폴레우라 같은 애들도 있었는데 이런 짜잘한 예시들 있잖아요. 이런 짜잘한 예시들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큼직한 것들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그냥 예시 곤충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때는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양서류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서류가 번성을 해? 그럼 누가 출연을 하더라? 이런 스타일로 외워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선 양서류랑 같이 양치식물도 번성한다 그랬어요. 포자로 번성하는 고사리 같은 친구들. 그래서 고사리는 고생대 초기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기부터 이제 도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치식물만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혜류, 이끼류, 절지, 동물국 같은 자잘한 애들부터 이제 점점 육지로 올라오게 되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생대로 넘어올게요.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울 거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우리 공룡 있었죠. 그래서 공룡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다에는 이제 암모나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만 외워주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시소제까지는 알고 갈게요. 점점 이제 파충류의 털이 나게 되고 팔이 길어지는 양상이 이제 조류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표에 보시면은 거시식물 하고 갈게요. 거시식물에는 우리가 소철류가 은행류가 있는데 중앙은행에는 철로 된 동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철류는 이제 소나무 까라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포자 형태가 아니라 씨앗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자신의 자손을 번식시키기 좋은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포유류, 최초의 포유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시 포유류가 이제 포유류의 출현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최초의 포유류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포유류이기 때문에 원시 포유류 먼저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원시는 이제 파충류에 털 좀 붙은 느낌이고 최초의 포유류는 좀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영장류 직전 요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로 넘어올게요. 매머드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바다에는 동전같이 생긴 합해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에서 속시로 들어온다 그랬죠. 단풍이 참 예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단풍이 들면은 단풍도 보러 가셔야 할 텐데 다들 바빠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쌤은 추석 때 등산을 하려고요. 혹시 쌤이랑 등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자, 신생대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류의 조상 출현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화 과정을 알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는 진화 과정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봤었는데 B와 C 사이에는 요 B와 C 사이에는 얘가 죽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새로 생겨. 두 가지 일밖에 없지만은 C랑 D 사이에는 얘는 죽고 얘도 죽고 얘는 새로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와 D를 경계로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방추충은 고생되기 때문에 고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A, B, C까지는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추충은 우리가 바다에서 퇴적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랑 육지로 쌤이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구분해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다음에는 문제 좀 많이 푸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그려보시면은 가와 나는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누구는 아니에요. 가는 아니지.
가와 라 중에 중성대 형성되었다 맞지? 가장 최근인 거 화폐석인 거 맞죠?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로 이제 외우게 될 건데 요것만 우리가 나눈다고 바꾼다 그랬어요. 3,900만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페름기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좋긴 해요. 그리고 백악기 정도? 요 정도? 3개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페름기는 이제 고생대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 풀 때도. 그리고 백악기도 우리가 중생대 딱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백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양소를 변성할 때 양지식물 변성하고 그치? 그 다음에 거시식물 변성하는 거 여기고 소시식물 변성하는 거 여기다. 그래서 출현을 어디서 하느냐? 전에 하고 그 전에 하는 거 봤었죠? 요것도 따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삼엽충은 고생대 전반적으로 살아요. 그쵸? 근데 번성은 이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는 좀 미비하게 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석 뭐였지? 우리 해파리 같은 애였잖아. 필석은 중간 때까지만 좀 살았고 갑주어는 어류 번성하면서 좀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종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갑주어는 멸종한 게 맞지. 언제? 고생대 때 갑주어는 멸종한 게 맞지만 어류는 고생대 때 멸종한 게 아니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특징 같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화석들이 있지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유류 출현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파충류 출현한 거 어류 변성한 것도 여기 나오고 그치? 어류 변성할 때 누가 출현했어? 양서류 출현했죠? 요 정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표유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 어떤 특징이 있었어? 요때까지는 어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양서류에다가 뭐까지 있는 거야? 어류까지 있는 거지. 파충류가 번성할 때는 양서류에 어류까지 있는 거지. 그럼 포유류로 갈 때는요. 양서류에 어류에 파충류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멸종을 많이 겪을수록 더 다양한 생물들이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멸종하니까 더 감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 누가 봐도 너무 일진한 애가 있어. 얘는 쌤들도 잘 뭐라고 못하고 애들도 잘 뭐라고 못해요. 그런 애가 학교를 딱 잡고 있으면은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내지거든요. 근데 걔가 만약에 전학을 가버려? 그러면 이진들 있지. 이진들이 일진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나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류의 시대에서 양수를 넘어가는 요 라인은 뭐냐면 어류가 살기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이었던 양서류가 그럼 내가 일진할게 이러면서 나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번성하는 거지. 포유류도 원래 공룡이랑 살던 포유류들은 살아남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파충류가 잘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포유류가 우세해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포유류가 내가 일진할게 이렇게 나대게 되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 될지 모르니까 인성 관리 좀 잘 해놓으세요. 나도 모르게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 그치? 식물도 똑같아. 우리 겉이 있을 때는 양치도 있어요. 속씨 있을 때는 양치랑 겉이 다 있어요. 그쵸? 시기가 지나갈수록 더 다양해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석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시기는 표준이요. 환경은 시상이더라. 진화 과정, 영장류 얘기했었고요. 대륙 분포랑 바다 육지 환경이랑 선후 관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의 분포를 따라서 얘네가 원래 어떤 대륙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랬었고, 그걸 알려주는 것 중에 판게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판게아는 지금 고생대 말쯤에 만들어져가지고 중생대 초부터 점점 트라이아스기, 그쵸? 주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벌어지게 돼서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풀 수가 있었지. C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뭐야? 판게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게아는 고생대라서 요거랑 똑같고, 다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신생대로 가야겠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공룡한테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화석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애들이 건너갔다? 그러면 대륙이 붙어 있었던 거다라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다 한강에서 지낼 수 있는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산호만이 뭐였지? 좀 징그럽다, 무섭다, 그쵸? 산호만이 시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냥 바다가 아니라 얘는 따뜻하고 얕은이라는 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육지도 똑같아. 그 중에서도 고사리 많이 우리가 시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소철 세트 누구지? 참나무 세트 누구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층의 대비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순서를 예측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질시대 모습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대멸종 필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수업을 빠졌거나 이래가지고 대멸종 필기가 없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 빠지지 말으셨어야지. 그치? 이번만큼은 조금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만 혜택을 좀 주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딱 끝났을 때 고생대 번성한 애들이 다 죽냐? 그 아니라 그랬죠. 그쵸? 양수류 계속 이어지고요. 곤충류도 이어지고요. 완종류도 이어지고요. 해면류,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입니다. 양치식물도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뚝 끊기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그램처럼 정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틈틈이 내가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알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까지만 하고 우리 정리했었었는데요. 우리 빙하기 있는 거 조금만 정리하시고요.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멸종 힘들 거예요. 어렵겠지. 하지만 대멸종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또 생물 화석들 흐름도 외우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중간고사 파트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